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책 플랫폼 제국의 미래입니다. 이 책은 2017년 10월에 출간되어 2018년 4월 한국에 정발하였습니다. 저자는 뉴욕대 스콧 갤러웨이 교수로 젊은 나이에 여러 기업을 창업하고 현재 IT 업종 전반에 대한 설명의 유튜브가 인기인 분입니다. 저자는 2010년대 급성장한 4대 IT 기업의 특성을 분석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분석하고 다음 후보를 탐색하고 개인이 갖출 조언을 제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까지 5대 IT 기업은 미국 시가총액의 20%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로 찍어낸 돈이 안전한 플랫폼에 상당수 들어간 것이죠. 2017년을 전후로 한 플랫폼 기업의 약진은 분명 역사적으로도 특이한 일입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전기, 화학, 기계에서 다시 개도국처럼 금융 유통 플랫폼으로 옮겨간다는 뜻이죠. 먼저 아마존 요약입니다. 400대 부자 중에 소매 유통업 부자가 가장 많습니다. 남녀 모두 고를 책으로 아마존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쇼핑 패러다임의 한 페이지가 되겠죠. 아마존은 성장에 모든 수익을 투자하면서 7년 적자 10년 본전을 겪고 점유율을 확장해 나갑니다. 아마존의 사업은 정보업, 유통업, 미래업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유통 과정의 고정 비용을 줄여주고, 킨들은 고객층을 붙잡고, 알렉사는 자신들의 브랜드로 유인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처럼 유통을 넘어서 모든 인프라를 잡아먹는 것이 현재 아마존의 꿈입니다. 다음으로 애플입니다. 백도어, 백데이팅 사태에도 비난받지 않게 만드는 것은 신성한 회사이기 때문이죠. 괴짜 기업에서 사치제로 도약하면서 이를 저자는 머리가 아닌 성기에 호소했다고 합니다. 즉, 애플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섹시하다는 것이죠. 이로써 알다시피 2010년대 스마트폰 시장 수익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자는 럭셔리가 가난이 아니라 천박의 반대편이라고 말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인데 이것을 좀 고급지게 가지시죠 하는 전략 말입니다. 애플은 고객 체험을 구매, 배송, 수리, 폐기까지 모두 철저히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스마트폰의 경우 괴짜들이 운영하는 수리점, 그리고 힘든 구매 과정 등이 있기 마련이죠. 워렌 버핏은 애플은 판매량보다 브랜드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마존 킨들 고글 글라스는 럭셔리 획득에 실패했고, 아마존은 브랜드 한 개의 보잉 비행기도 인수했죠. 삼성은 애플의 직영 매장을 상대하기 힘들고, 페이스북은 전화기가 상대가 안됩니다. 저자는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야말로 세계적으로 동질의 시장이 넓고, 오프라인,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필패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입니다. 인지, 탐색, 구매의 1단계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욕망을 유도하기 때문에 세계 광고 시장의 1위입니다. 사람들은 관계의 깊이, 의미가 행복 수준과 직결하며 솔로들은 연결을 더욱 추구하는 경향을 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 2014년 왓츠앱을 차례로 인수하며 다만 VR의 경우 구글 글래스와 함께 나란히 망신을 당합니다. 트위터 유저들은 사용자 수가 많아 보이지만 가계정 및 익명을 선호하고, 인스타 유저의 경우 실명에 적극적인 참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초 한국의 SNS는 인스타, 페이스북을 통한 집중적인 현상을 보였다면 2019년 초 한국의 유튜브는 분산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점차 언론 포털로 역할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접속자의 절반이 뉴스를 보기 위해서고, 언론사의 접속자 절반이 SNS에서 오고 있지요. 한국은 네이버 다음이 그 역할을 유사하게 띠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 접속하는 구독자층을 두지 않은 언론사는 모두 예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해서 성향을 숨기려 드는 사람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알고리즘과 묶음 현상이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거나 분리하는 알고리즘은 본능에 가까운데,
포털이 그런 본능과 싸워서 가짜 황색 뉴스를 제압해야 하는 것이 모순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무려 오늘날 신앙을 없애는 원인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안전을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해성사보다 더하게 성직자, 의사, 가족에게도 못할 질문을 서슴없이 구글에 묻습니다. 구글은 이런 신과 같은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알고리즘을 속이는 글자 복사 블로그 같은 경우 이 페이지 이후로 미루는 형벌을 내리기도 하지요. 깔끔한 화면 그리고 검색, 광고를 구분하자 광고업자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유료 클릭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저자는 신의 선배가 언론이며 자신이 몸담았던 뉴욕타임스의 경험을 언급합니다. 뉴욕타임스 슐츠버거 가문은 저자를 이사로 채용했지만 저자는 의견 다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구글 검색에 의존하던 뉴욕타임스는 구글 알고리즘이 바뀌자 허무하게 주식이 떨어집니다. 영원 불멸하려는 애플과 달리 구글은 공익으로 계속 남을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공통점입니다. 저자는 4대 기업이 기존의 갑을 역전한 사례들부터 열거합니다. 아마존은 기존 서점 유통업들에게 보안일 뿐이라면서 달래며 성장했고, 애플은 GUI를 베껴왔고, 페이스북은 기존의 많은 SNS와 달리 성범죄 차단에 노력했으며, 구글은 야후의 검색 부분 아웃소싱이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역전 이후에는 의리된 갑을 예속하고 본인들은 럭셔리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4대 기업의 8가지 공통점을 듣습니다. 호감, 선망 또한 자산이며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고 대학에 근접하게 건설함으로써 인재를 모으라고 합니다. 저자는 미래 후보들로 다음과 같은 기업들을 듣습니다. 우선 신흥기업들로는 알리바바는 아마존처럼 군수업체들을 끌어당기지만 점유율을 높일 방안, 해외로 진출할 방안을 고민해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애플처럼 럭셔리 프리미엄과 직영망을 갖췄지만 앞으로 규제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와 싸워야 합니다.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경제는 구글, 페이스북처럼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신뢰와 호감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공간 사업이 교통 사업보다 조금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다음으로 전통 산업들의 부활입니다. 월마트와 미국 통신사들은 글로벌 확장은 힘들겠지만 보수적인 시장을 재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은 기존의 운영자에서 다시 혁신가로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인 무언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저자는 21가지 조언으로 다소 자기계발스러운 목차를 작성합니다. 삶의 주인이 되는 창업을 장려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좋은 도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찾아가 사람에게 충성하고 3년, 5년마다 이직하라. 호기심을 가지고 최신 앱, SNS, 기술 광고를 모두 경험해보라. 열정, 정의, 분노를 쫓지 말고 재능, 통제권, 그리고 자신이 북각될 장소를 찾으라고 합니다. 아첨과 다툼을 할 시간에 선후배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젊을 때에 전력 질주하라고 합니다. 요약 페이지입니다. 저자는 4대 IT 기업의 특징을 요약합니다. 아마존은 기존 시장을 설득해가면서 장악하지만 이로써 갑에 올라가게 됩니다. 애플은 괴짜 기술 기업에서 럭셔리 기업이 되어 부르는 것이 값이 됩니다. 페이스북은 인간관계를 잡자 광고와 언론도 쥐게 된 케이스며 구글은 신뢰를 신앙만큼 얻자 정보를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기업의 성공 요건으로 글로벌 부자들을 상대로 신뢰, 호감, 선망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고객을 타겟팅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해 경험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이상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